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3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추석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추석이 지나고 나니 정말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절기가 찾아오면 특히나 감기에들 많이 걸리시는데요. 이번 가을에는 가을 독감에 조금 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 상황이 지금 많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개인분들의 위생과 안전에 조금씩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은요, 지난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함께 확인하시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4거래일 연속으로 반등하며 마감한 지난 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좀 힘을 받으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지금 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둔화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지금 좀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덕분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한 지난 장이었습니다. 어떤 발표가 이어질지, 이제 시장의 흐름 어떻게 지나갈지요. 저희 방송과 함께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휴장 이후에 조금 힘차게 시작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1% 상승하면서 2,42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79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소통의 창고 노란톡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었듯이 이제 눌림목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 이제 추석 전에 계속 공개 방송을 하면서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환율도 계속 너무 올라가고, IMF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계속 올라간다.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미국 시장도 추석 전까지만 해도 계속 떨어졌으니까, 계속 빠지고 계속 떨어졌으니까 이러다가 미국 시장도 계속 폭락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계속 금리 인상한다라 그러는데 경기 뭐 긴축 상황은 계속되고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죠, 지난주에. 근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 상황은 눌림목 상황인 거고 정상적인 상황이라서 눌림목이 지지가 되고 돌리게 되는 자리가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석 전에 드렸습니다. 계속 그 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이거를 8월 달 강연회 가면서도 얘기했었던 자리인데요. 자, 미국 시장은 제가 나스닥은 11,500을 얘기했던 겁니다. 아마 방송에서도 은의원 중에 실었을 거예요, 얘기를. 11,500이 눌림목 지지 라인이고요. 여기서는 돌릴 수 있는 자리로서 지금은 이제 지나니까 보이죠.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흔들릴 때마다 1차 지지하고 2차 지지가 있는데 2차 지지 라인까지를 보고 거기서 돌릴 거다. 그래서 미국 시장 11,500, 다우존스는 31,400. 거의 뭐 그 정도 라인에서 조금 뭐 31,000 라인 조금 밑으로 더 내려오긴 했지만 근데 31,400 그 금방 라인에서 또 돌렸죠. 이걸 눌림목이라 그럽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폭에 조정을 받은 거고 조정을 받았으니까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반등이 나오는 이유들이 기존에 있었던 얘기들을 거꾸로 뒤집어 놨죠.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감이었는데
지금 CPI 지수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니까 이번에 이제 CPI 지수가 조금 좋게,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만약 발표를 했을 때에서 별일이 없다라는 얘기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이제 낮아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조금 완화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지면 그러면은 금리 인상 폭도 나중에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로 한마디로 그냥 말바꾸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얘기는 이미 다 쏟아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 공개 방송하고 신의 한수 방송에서 계속 소통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미 벌써 안 좋은 얘기는 다 쏟아 부었고 여기보다 조금만 더 좋은 얘기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마대자루로 1000대 맞을 거를 500대만 맞으면 한 대만 맞아도 죽을 것 같은데 500대 맞아도 500도를 감해준 거니까 그게 호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악재보다도 조금 덜 악재. 뭐 이런 게 이제 호재로 반영되듯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조금의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반등이 나왔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반등이 지금 이제 그동안 추석 동안에서 우리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일단 웬만한 전업종들이 다 상승을 합니다. 근데 지금 빠지는 업종이 강하게 빠지는 쪽이 저쪽에 하나솔루션부터 해가지고 방산주 쪽인데 저건 이미 9월 8일 날 이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기사 찾아보면 알겠지만 잘 가고 있던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서 핵심 인사들이 비행기 KF-21기도 잘 만들고 그동안에 카이를 한국항공우주를 잘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 사장과 그다음에 핵심 임원 5명인가를 전격 교체를 하면서 그 리스크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9월 8일 날에 나왔던 얘기들은 이제 저거 이제 또 큰일 났다 뭐 등등등등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뭐 제가 교체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사장단이 그다음에 핵심 임원들이 교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리스크로 일단 저쪽이 떨어지는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여행주들뿐만 아니라 엔터주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주 그다음에 제약주 IT 뭐 할 거 없이 일단은 다 반등을 좀 강하게 주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끝이 아니고 지금 다시 코스피로 가게 되면은 지수는 일단 2,400을 안착을 했고요. 일단 2,450에서 2,500까지는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게 추석이 끝났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섹터가 좀 바뀔 수 있어요. 이제 연말장으로 가는 거죠. 9, 10, 11, 12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그 4개월 중에서도 벌써 보름이 지났고요. 3개월 보름 남았는데 올해가 그래서 연말장으로 가게 되면은 뭐 당연히 못 갔던 종목들 중에서 가는 쪽이 생기겠죠. 그게 제약주가 됐든 아니면 저쪽에 그 IT 섹터가 됐든 아니면 뭐 비료 사료 관련주가 됐든 음식 업종이 됐든 어쨌든 에너지가 됐든 아직 그 섹터들은 못 간 애들이 있고 이미 많이 간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런 이제 오너 리스크 이런 얘기만 특별히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종목들은 알아서 잘 연말까지는 이제 박스권장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그거예요. 미국 시장이 지금 박스권 장세로 돌입을 해주는 반등이 나왔으니까 안 그랬으면 미국 시장이 추석 전에서 만약 박살이 나가지고 밑으로 일로 떨어졌다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2천이 지금 깨지러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장이 아니고 폭락장세로 만약에 내려온다 그랬으면 미국 시장도 여기가 계속 우리나라 추석 동안에서 밑으로 계속 저점이 깨졌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뭐 아침서부터 2,300 깨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200으로 내려갔다가 반도 조금 주고 2,000 깨주고 그다음에 1,800 내려가고 이럴 수 있었던 장이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 눌림목장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박스권 장세로 돌았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도 시장도 일단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동안 이제 못 벌었던 거 이제부터 잘 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인데요. 일단 추석 마무리를 했으니까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지난주 하락장에서도 지금 눌림목 상황이다. 불안함보다는 좀 기다림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오늘 장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전업종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그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CPI는 조금 좋은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 보여줄지 그 흐름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도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한국카본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 동선화인텍 만나봤습니다.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풍사는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이었지만 목요일에 셀트리온 제약 73,600원에 잡아주시면서 3.7%의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우리 시장 추석 연휴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54.6% 가져갔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대한제당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대한제당입니다. 예전에서 한번 이제 설탕 해가지고 뭐 사료 관련주 이기면서 이쪽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폭등이 없었어요. 물론 중간에 한 번씩 움직이긴 했지만 그게 뭐 큰 수익 난 것도 아니고 조금 움직였다가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사료 관련주들은 연말 되면 한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시간적인 좀 타이밍도 됐고 그래서 대한제당을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사료 관련주들이 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뭐 쫓아붙어 갖고 지금 뭐 막 뭘 해보겠다 그 생각보다는 흔들릴 때마다 저점 매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편안하게. 지난번에서도 한 2달 지나니까 사료 관련주 한번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마음가짐은 한 2달 정도 그냥 눅눅하게 편안하게 가져가면 이렇게 한 번씩은 튀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지. 막 쫓아붙으면 또 세력들이 후려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꼼짝도 안 하는 수가 있으니까 쫓아가지 말고 느긋하게 좀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안 그래도 오늘 뭐 여행 관련주들이 강하고 이쪽 애들이 강해, 엔터주들이 강해갖고 그쪽을 추천할까 한번 종목들 뽑아보려고 했었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잘못 들어가면 지금 종목들이 밀리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밀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환매를 예상을 해서 그래서 오늘은 사료주를 약한 쪽을 일부러 좀 갖고 나온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쫓아 들어가봤자 재미없습니다. 강할 때에서 만약에 사료주 쪽에서 뭔가가 20%가 폭등이 나온다. 그때는 쫓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죠. 그럼 오늘은 이제 추석 기대감, 그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지만 내일은 또 다 빠진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은 그때 또 주워 담아야 되니까 쫓아가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은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여러분들한테 9월 8일 날인가요? 그때 추석 전에 셀트리온 제약을 헬스케어 제약을 드렸죠. 셀트리온 제약을 드렸는데 일단은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빠졌던 종목이라 그래서 수익 달성이 아침에서 3.7% 됐는데 다시 또 밀렸죠 지금. 그냥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으면 또 다시 올라오면서 또 3% 또 수익을 금방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3% 수익 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서 3% 먹고 팔겠다 그러면은 아침에 저기 수익 났을 때에서 뭐 절반을 파는 게 일단은 이 방송에 그냥 안전하게 하기 위한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3% 정도 수익 났으면 팔고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거는 아주 잘하는 거고요. 욕심을 냈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갖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시장이 뭐 폭락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2,450에서 2,500까지는 다시 기어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도 눌렀다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4% 수익 달성을 할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급등명 지원 종목으로 마찬가지 셀트리온 형제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드렸었는데 얘도 일전에 한번 9월 2일 날에 들어갔다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에 들어갔다가 물렸다가 흔들어주고 밑에서 반등 나오고 올라갈 때 지난주 그래서 9월 8일 날에 이걸 AS 해드리면서 아직 수익 달성은 안 됐지만 흔들렸다가 장이 이렇게 나빠도 올라가는 걸 봐봐라. 그래서 지금 장은 그래도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제약주의 대장인 셀트리온 그 삼형제들 어쨌든 뭐 모양들은 괜찮으니까 이쪽 마찬가지 얘네들이 올라가면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셀트리온 제약도 얘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두 개는 뭐 3% 수익 달성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섹터니까 그리고 제약주들도 올라가는 애들은 잘 올라가죠.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지금 11%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또 겨울 되면 또 제약주들은
또 움직일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약주들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뭐 3% 달성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대한제당으로 가봅니다. 대한제당. 자, 지금 현재 가격 3,105원인데요. 뭐 현재 가격 사도 됩니다. 3,105원 공략 가능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이런 날에서 이렇게 튀면은 참 좋겠지만 지금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이 튀는 게 없어요. 지금 뭐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팜스코, 선진우성, 팜스토리 등등 지금 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 튀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1선 밑에서 지금 계속 누군가가 지금 계속 뭐 매집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이 깨져갖고 밑으로 크게 한번 흔들 기회가 있었는데 흔들질 않았어요. 얼마든지 매집하는 애들이 한번 밑으로 여기서 못 갔으니까 7월달, 8월달 한번 반등 주고 떨어져야 되는데 반등을 안 줬고 옆으로 행보했으면 밑으로 한번 흔들어 놓고 매집을 해놓고 이렇게 올릴 방법도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해준다라는 건 누군가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되면은 뭐 안 그래도 계속 지금 음식 가격도 상승한다고 벌써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기사가 있었으니까 뭐 조만간에 또 음식 가격 상승하고 뭐 그러면 또 물가 뭐 또 얘기 나오면은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갈 때 되면 갈 거니까 그냥 저점에서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여기 보면은 기타 법인 쪽에서 계속 누가 사요. 22만 주, 9만 주, 8만 주, 15만 주, 10만 주, 36만 주, 11만 주, 15만 주.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회사 입장에서 좋으니까 사겠죠. 뭐 나쁘니까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계속 밑에서 물량들을 담고 있을 때에서 그냥 천천히, 그러니까 이거를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말고 그냥 천천히 담아놓고 갈 때 되면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져가면, 왜냐면 지금 지수가 반등 나오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튈 겁니다. 낙폭과대 종목들이. 그래서 당분간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돌면서 튈 때 그 섹터 안에 있으면 뭐 제약주면 제약주, IT면 IT, 지금 뭐 애플 이슈 있으니까 애플 관련주에 튀듯이 뭔가 이슈가 나오면 그다음에 무슨 뭐 저출산 대책 관련주 해갖고 저출산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슈가 붙으면은 알아서 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사료 가격이 뭐 급등을 한다라든지 음식 가격이 급등한다라든지 얘기가 나오면 한 번씩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제당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 있는 거 불안하게 쫓아가지 말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밑에서 사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대한제당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한제당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은 사료주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는 3,105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61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현대제철 10%에 46,200원. 현대제철 42,600원. 600원. 200원. 200원? 네. 42,200원? 2,000원이죠? 46,200원. 6,200원. 자, 오늘 철강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얘만 튀는 건가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도 좀 강하고.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강할 때에서는 어차피 물린 거고요. 시장도 반등 주고 있고.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좀 가격을 좀 싸게 샀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면서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일단 오늘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종의 대표주만 땡겨주면서 동국제약도 강하고 업종의 대표주를 땡겨주면서 지수만 이렇게 거의 2% 가까이를 폭등을 시켜주고 있는데
코스닥도 이제 아마 대형주 위주로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요거는 더 가져가시되 지금 이게 적게 간 게 아니고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물타기는 좀 불가능하더라도 한 4만 원까지는 일단은 갖고 있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4만 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HMM. 일단은 이 해운주들 특히 이 HMM 흠슬라라 그러죠. 그동안 예전에서 많이 올라가갖고 많이들 참 요거를 또 못 사갖고 정말 사고 싶어갖고 난리를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더 올라갈까봐 다들 그렇게 공략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하도 빠지니까 벌써 이게 빠진 게 벌써 1년이 넘었죠. 맨날 빠지니까 이제는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다 실망을 하고 이미 작년에 다 손절을 하고 버렸네요, 이미. 작년에 여기서부터 이미 물량들이 다 줄어들었고 최근도 물량들이 계속 주는 거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다 던지고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갖고 있는 개인들은 있을 겁니다. 계속 공매도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 같고 자, 44,000원. 44,000원 아무리 지금 장이 지금 반등을 준다 그래도 이게 44,000원으로 단번에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길게 봐야죠. 뭐. 이렇게 쭉 많이 빠졌으니까 언젠가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시 사겠지라는 생각으로 길게 보세요. 길게. 사실 이 종목은 과거 이제 해운주들 나쁠 때에서 많이 빠졌다가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왔던 건데 한 지금은 3만 원까지는 그냥 뭐 힘들더라도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여기 26,000원대에서 한진해운도 뭐 이렇게 많이 지금 뭐 빠져가지고 뭐 어렵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갖고 가는 게 맞고요. 추가 매수를 사실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그게 고민인데 추가 매수는 조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는 그래도 못해도 가야 되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해볼 수가 있겠고 3만 원까지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자, 다음은 스틱 인베스트먼트. 대부분의 이제 인베스트먼트 관련주들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제 투자 회사들인데 얘는 아마 그러니까 비덴트처럼 이렇게 뭐 창투사, 그러니까 다들 창투사거든요. 얘는 코인하고 아마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이거는 아마 뭐 다른 쪽으로 투자하고 그랬을 건데 여기 아마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어쨌든 장이 지금 반등을 주니까 뭐 시장이 벌어다 주는 거죠, 주식은.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면 종목들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데 14,000원은 너무 많이 물렸네요. 손실이 마이너스 46%면은 좀 큰일이죠. 이렇게 많이 물리면 안 되는데. 아무리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난리를 쳤지만 그래도 빠져봤자 20%에서 30% 정도 손실이 났다면 그 정도는 절반은 무조건 복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폭이고 잘하면 20, 30%는 반등을 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폭인데 그러니까 10,000원 이하만 물렸다면 14,000원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 만약에 계속 연말장까지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2,800, 2,900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2,600을 가느냐 마느냐 2,500에서 그러니까 일단 2,500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게 지금 관건이라 2,800, 2,900은 아직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2,500 돌파가 되면 종목들이 더 잘 움직이겠죠. 일단 거기에 일단은 거세요. 거기에다 걸면은 10,000원까지는 갑니다. 근데 여기 14,000원까지 가려면 지수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RFHIC. 자, 통신장비주 23,000원에 15%. 수익이 났네요. 요거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26,000원이 깨지면은
절반을 파시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시면 되고 안 깨지면 냅두세요. 안 깨지면은 지금 장이 반등 주면서 또 여기를 또 뚫고 3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6,000원이 깨지면 수익 실현을 절반을 하든 절반 이상을 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자.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NC소프트. NC소프트 39만 원에 30%. 39만 원에 물린 거면은 수익이 나겠네요. 지금 하도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은 자율 반등이라는 걸 줍니다.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는 들어는 줘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만 원 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수익은 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수익은 나는데 이제 이 게임주들이 강하게 계속 치고 갈 거냐 아닐 거냐 이제 그 싸움으로 가는 거죠.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수고 궁금하세요?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휴젤요. 휴젤 12만 5천 원에 20%예요. 12만 5천 원에 20%. 예. 사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거죠? 예,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물려 있는 거는 자 차트 볼게요. 그 정도에 물려 있는 거는 지금 다 복구가 될 거예요, 이제. 예.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최저점으로 찍었을 때에서 손실은 10%. 그러니까 10% 정도 손실이었으면은 이거는 깨진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좀 3% 들어주니까 한 7% 정도로 줄어들었죠. 예. 손실이. 오늘 좀 들어주네요.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10% 안쪽에 손실 난 거는 그거는 손실 난 게 아니고 잘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빠진 거고 그리고 예. 수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데 이거 냅두세요. 냅두면 수익으로 바뀌는데요. 이게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예. 13만 6천 원을 돌파를 하면은 이게 이제 보톡스 관련주인데 여기를 돌파하면 뭔가 보톡스 관련 미용 관련주들이 뭔가가 이슈가 붙어갖고 움직이게 되면 세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에서도 항상 의료기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나중에 움직이기도 했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 예.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는가만 그거만 안 무너지면은 그냥 냅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만약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면은 얼마까지 내려올까요? 뭐라고요? 무너지면은 아, 무너지면? 나쁘면은 얼마까지? 그러니까 그게 겁이 일단 나요.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려면 이전에 있던 저점 자리 2,300 뭐 70짜리가 무너지고 2,300이 무너지고 그래야 되는데 뭐 당분간은 예. 안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 그냥 그거 안 무너지면 얘도 밑으로 다시 11만 8천 원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어요. 계속 반등을 주고 올라가면은 올 연말에 만약에 제약주들이 원래 찬바람 불면 제약주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의료기기 움직이고 미용 관련주도 움직이고 뭐 이것저것 좀 움직이고 뭐 그러면은 얘도 15만 원은 그래도 연말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먹여주는 거니까 시장이 좋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정말로 강해지게 움직이면은 20만 원도 가능한데 그거는 좀 오바스럽죠. 얘가 20만 원 가면은 뭐 다른 제약주들도 뭐 100%는 갈 텐데 그거는 그 나중에 얘기고 지금은 15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치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45,067원. 이것도 한 반토막 45,006 여기 정도니까 반토막은 아니네요. 마이너스 38%. 그래서 업종의 대표주들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4%대 강세고 삼성전기 4%대 강세고 제가 지난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삼성전기를 보여드리고 삼성전자도 보여드리면서 시장이 무너질 거면 일로 벌써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좀 업종의 대표들이 무너질 생각이 없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하러 던지냐. 수익이 난 것들은 팔거나 손실이 5% 안쪽에 있으면 던져도 되지만 그거는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이 조금만 양봉 나오면 바로 들어가면 바로 수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는 던질 수 있지만 마이너스 뭐 10%, 20%, 30% 넘어가는 것들은 던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렇게 업종의 대표주가 살아있어서 그런데요. 마찬가지. 얘도 지금 30% 이상 손실이 나여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던져주지 않아도 돼요.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45,000원까지 올라간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3만 원까지는 갖고 가시는 게 맞고 여기를 돌파가 되면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3만 원 돌파할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그래요. 어쨌든 괜찮으니까 보유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23,000원에 5%, 23,000원이면은 여기서 지금 이것도 3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얘는 태양광 플러스 반도체 장비인데 오늘 SK하이닉스도 강하고요, LG전자도 강하고요, LG전자도 강하죠, SK하이닉스도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기술주들이 반등을 세게 줬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걔네들과 똑같이 기술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움직이는 거냐면 그동안 많이 빠진 것도 많이 빠진 거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안 좋은 얘기를, 이제는 저는 IT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올해 3월 달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9월 달에 6개월 동안 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에서는 안 듣고 있다가 삼성전자 맨날 물타고, LG전자 맨날 물타고, LG이노텍 맨날 물타고, 삼성전자 맨날 물타고 6개월 동안 물려 있다가 이제는 동네방네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IT는 나쁘다라는 얘기를. 왜냐면은 금리 인상하면은 성장주들은 나쁘다라는 얘기를 6개월 동안 떠들더니 나중에 뒷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와가지고 IT가 나쁘구나, 이제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죠. 쳐다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개인들이 뒤통수를 치고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주지 않아요. 개인들한테 돈을 벌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안 쳐다보면 갑니다. 안 쳐다보면 도망가고. 그래서 지금 IT주들이 개인들이 쳐다보질 않으니까 삼성전자부터 삼성전기, 삼성 SDI부터 해갖고 지금 죄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슈를 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뭔가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수혜에 대한 뭔가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뭔가 흘러나올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겠죠. 뭐 그게 아니면 정말 너무 많이 빠져갖고 뭐 이따가 가서 뉴스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IT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추가 매수에도 23,000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추가 매수하면 16,000원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추가 매수해서 23,000원 갈 수 있느냐 물어볼 텐데, 일단 16,000원은 1차, 2차는 18,000원인데 2차도 참 높은 산입니다. 참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1차 16,000원. 그러니까 16,000원 올라가는 건 그냥 뒷동산,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근처에 있는 뒷동산 올라가는 수준이라면 18,000원은 여러분들이 밥 안 먹고 아침부터 설악산 올라가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쉽지가 않죠. 뒷동산이야 뭐 그냥 심심할 때마다 갔다가 내려오면 되지만, 설악산 정도 올라가려면 그래도 한 몇 시간, 한 6시간, 뭐 5시간 잡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자리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 근데 23,000원 올라가려면 아마 태백산맥을 다 아마 휘젓고 넘어가야 될 정도의 그 힘듦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일단 18,000원을 넘어가고 나서 얘기를 합시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비치로테크. 비치로? 네, 비치로테크. 비치로테크. 네. 비치로테크. 9,800원에 10%. 얼마요? 9,800원에 10%. 9,800원에 10%. 네. 이거 쭉 올라가다 그냥 쭉 빠지는 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팔아야 되나? 그때 이제 막 그 우주항공 관련주들 막 움직일 네. 때, 그때 이슈 있을 때 이제 그때 사셨던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얘가 많이 올라갔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지금 꺾여 있는 차트라, 그러니까 바닥에서 움직이는, 아까 좀 예를 들어서 아까 대한제당 같은 경우 제가 오늘 표적 종목 드렸었는데, 얘는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꺾인 게 아니고 빠지고 나서 지금 바닥에 이렇게 이제 횡보한 지가 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얘는 차트가 우하향으로 아직 안정화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나서 이게 반등을 주면은 8,000원에서 8,500원 정도로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니고 연말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연말이요? 돼요. 네, 연말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는 안 올라갈 때. 어느 정도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00원. 8,500원에 10%. 얼마요? 8,000원에서 8,500원에 10%. 어느 정도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00원. 8,500원에 10%.
그거는 이미 팔 거였으면은 제가 6월 달에 시장 폭락할 거라고 제가 6월 2일서부터 시장 폭락할 거니까 다 현금화하라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때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늦었잖아요. 지금 32% 정도 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을 손절하고 현금화할 거면 지금은 타임머신을 돌려갖고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니면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너무 손실이 커갖고 한 7천 원 정도 오면은 좀 교체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때 7천 원 올렸으니까. 정도. 근데 사실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아직 다 반등을 세게 준 게 아니라서 네. 저라면은 이거 7천 원 오면 이거 팔고 대한제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섹터들이 살살살살 저쪽에 있는 사료 관련주도 움직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 교체하는 게 얘보다는 빠를 것 같습니다. 한 7천 원 정도는 수일 내로 오겠습니까? 그 정도는 올 수 있어요. 수일 내. 네. 그 정도 오면은 교체도 기다렸습니다. 가능한. 왜냐면 지금 다른 애들도 20%씩 똑같이 빠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7천 원 오면은 그때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래야 되겠네. 그리고 딴 걸로 교체해야 되겠네. 네, 그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왜냐면 네. 얘보다 지금 여태까지 횡보했던 기간들이 길었던 종목들이 있으니까 네. 그만큼 개인들을 많이 괴롭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네. 개인들을 괴롭힌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다른 애들은 6개월, 1년이 넘었을 텐데. 그런데 저번 주에 쓱 올라갔다 지금 확 빠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주에는 장이 불안했잖아요. 네. 막 폭락할까 봐 미국 시장 급등도 없었고 반등도 안 나왔고 막 계속 빠질까 봐 불안한 애들이 휙 들었다가 던진 거겠죠. 아, 그거 여파는 없습니까? 여파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줄 때 빨리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네. 화를 냈다 그냥 눈 깜짝할 때 쑥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7천 원 다시 올라오면은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럼 7천 정도 보야 돼.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TV는 저랑 속도가 한 10초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전화로만 통화하셔야 돼요. 테레비 끄고요. 소리는 줄여주세요. 그래도 화면은 봐야 되니까 TV 소리만 음속으로 하시든가 소리만 줄여주시고 저랑 전화만 통화하시면 돼요. 네. 전화로는 실시간인데 TV는 이게 원래 딜레이가 좀 오래 걸려갖고.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진칼이요. 한진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5만 541원이요. 5만 30%요. 5만 421원이요? 5만 541. 541원. 네네. 5만 541원.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0%요. 30%. 원래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장도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는 어차피 물린 거고, 그렇죠? 어차피 물린 거고 반등을 좀 기대를 하려고 지금 전화 주신 거잖아요. 일단은 여기가 저점을 일단은 하방 경직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요. 더 이상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하방 경직이 맞고 조금 더 여기서 들어주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 들어주는 모양이 나오면 47,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47,000원이요? 예. 물론 예. 5만 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47,000원까지는 일단은 들어줄 수 있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됐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네. 한 47,000원 정도 가가지고요. 네, 그 정도 왔을 때. 예. 45,000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반등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근데 원래 이렇게 쏟아지는 차트는 원래 대응하기가 원래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쏟아지는 차트 모양이 나오면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제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게. 일단은 뭐 적자 부분들도 그렇고 일단 뭐 시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뉴스보다도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기업 외국인들이 여기서 물량들을 받았네요. 예. 개인들도 많이 사긴 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47,000원 정도에서 다시 질문 주시고 좀 안전하게 좀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나서는 네. 그렇게 깔끔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을 못 봤어요, 잘.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나.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시황을 보고 다시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대한제당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3,105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3,11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도 매수 포인트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양시장의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는 매수세 보이더니 오늘 전환한 모습인데요. 4,727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각각 3,844억 원, 961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같은 패턴 보여지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1,440억 원 덜어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946억 원, 592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해운업과 반도체 업종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인데요. 지금 우리 시장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2% 이상의 상승폭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3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2% 이상의 상승폭으로 79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다 얘기를 했지만 희망이 있다. 끝난 게 아니다. 눌림목 시장이고 미국 시장 반등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반등만 나오면 종목들이 반등을 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완벽한 얘기는 주식 사라예요.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주식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뭘 살 거냐? 저도 아침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미 강하게 움직이는 놈들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순환매에 노릴 것이냐 둘 다 가능합니다. 나눠서 하면 돼요. 나눠서 하면 되는데 약한 쪽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약한 쪽들은 빠지는 걸 차라리 기다렸다가 하셔야 되는 거고 이미 벌써 많이 빠졌다가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는 사람들은 방송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보는 사람들일 거고 어쨌든 요점은 주식을 사랍니다. 지금은 주식을 사는 장이에요.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노텍, LG전자 흐름을 볼게요. LG전자. 자, 차트 보면 LG전자, LG, 이노텍, 정말 말 징글징글한 게 안 들어왔었던 IT 섹터잖아요. 근데 이 IT 섹터들이 지금 들어줬어요. 들어줬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은 폭락세를 주지 않겠다. 박스권으로 가둬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박스권으로 가둬두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난주까지 거의 한 달 내내 떨어졌죠. 한 달을 꽉 채우진 않았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장이 빠지거나 이렇게 눌릴 때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10% 깨졌다? 그건 돈 번 거다. 잘한 겁니다. 20% 깨졌다? 시장 평균. 25%도 평균이에요. 20에서 20%는 시장 평균이고 그거 이하로 깨진 사람들은 시장보다 덜 깨진 거고 물론 번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어쨌든 30%, 40% 이상 깨졌다? 그런 사람들은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깨진 거예요. 근데 최근 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때 시장 특징이 이상하게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해를 시켜줬잖아요. 과거에서는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일주일 만에 30% 깨져요. 2주 만에 40%가 깨집니다. 이런 장이 과거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장이 흔들리고 종목들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상하게 종목들 40% 이상 깨진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왠가 봤더니 종목들이 생각보다 강했다라 그랬죠. 그 이유는 눌림목기이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눌림목 맞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만 봐서는 여러분 모르지만 미국 장을 보면 이게 맞잖아요. 눌림목이 맞았잖아요, 결국. 눌림목이잖아요. 폭락장이었다면 이거 깨졌어요, 벌써. 깨졌는데 눌림목장인 거고 미국 시장은 이제 박스권으로 회귀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으로 회귀하게 되면 이제 매매 장세로 바뀐 겁니다. 종목들은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지금 뭐 널브러져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복수의 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돈 넣고
벌고 돈 넣고 벌고 하는 게임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떨어질 때에서는 돈 넣으면 돈이 사라지고 돈 넣으면 사라지고 있죠. 그래도 떨어지는 장이었으니까 이제 박스권 장이죠. 돈 넣으면 벌고 돈 넣으면 벌고 그러면 이제 오늘서부터 주식 들어간 사람들은 못 넣으면 주식이 이렇게 쉽지? 물론 약한 거 잘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장세가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박스권 장세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2,300 깨지고 2,000 깨지고 1,800 깨진다라는 그런 이제 부정론자들이 막 생기면서 시장이 현금화해야 된다. 지금 폭락한다. 시장 안 좋다. 뭐 이렇게 이런 위험론자들이 많이 생기는 장이었다면 이제는 또다시 시장이 박스권으로 돌면서 너무 많이 빠졌다. 이게 호재거든요. 종목들 너무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 줘야 된다. 거기다 호재 얘기들이 하나둘 들어오게 되면 또 종목들도 반등을 줄 거고. 그래서 그 얘기가 더 듣고 싶다면 이따가 공개 방송 있을 거니까요.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시장은 매수 타이밍이 된 거고요. 이제 5일선 돌파 나왔고 이미 미국 시장이 먼저 올라갔잖아요. 미국 시장이 먼저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흐름으로서 일단 박스권 장세로 바뀌었다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전화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저 종목 상담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웹젠이고, 예. 웹젠 예, 22,000원에 한 40% 됩니다. 22,000원에 40%. 예. 22,000원 사셨으면은 사신 지 한 6개월 넘으신 것 같은데요? 오래됐습니다. 전에도 선생님한테 종목 상담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는 뭐 비쌀 때 했고, 예. 비쌀 때? 예.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차트라 보겠습니다. 자, 웹젠. 일단 게임주들 아마 그때도 근데 좋은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우하향으로 예, 예. 내려가니까. 그때는 막 한참 빠지고 또 한참 갔다 25,000원까지는 간다 해가지고 또 이런 물타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몇 월달 24,400원까지 갔었네요. 500원? 800원? 그쪽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지금은 갔습니다. 계속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이제는 이제 손절할 의미는 이제 아예 없어졌고요, 그렇죠? 아예 안 합니다. 네, 손절할 의미는 없어졌고 지금 시장이 반등을 주면은 이제 일단 2만 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고 예. 지금 게임주들도 먼저 게임주들도 분이 워낙 많이 빠져서 21,150원인가 한번 올라왔던데 저 앞전에. 그거는 이제 가는 애들은 몇몇 애들은 이제 가는데 안 예. 가는 애들은 안 가야지 게임주들이. 근데 예. 아직 게임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글쎄요. 저게 이제 이슈가 원래는 예전에서는 게임주들도 겨울방학 관련주, 여름방학 관련주 수혜주 해가지고 움직일 때도 있었고 중국 관련 수혜주 해가지고 움직일 때도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이슈가 지금은 좀 약할 것 같기는 한데 2만 원까지는 그냥 냅두세요. 2만 원이요? 원까지는. 네, 2만 원까지 냅두시고 2만 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세요, 이거는. 번번에 예, 한참 옆전에 한참 올라갈 때 21,150원인가 왔는데 예. 그랬죠. 원래 이게 한 그걸 번 오겠습니까? 그것도 못 오겠습니까? 이게 한 번 사람도 한 번 다리가 고장 나면은 다시 회복돼도 그 이상이 안 되잖아요. 운동 선수들도 예. 다리가 한번 부러졌다가 다시 회복이 돼도요. 그 예. 100%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주식도 저점이 깨지고 계속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회복할 때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 회복하는데 그 100%가 잘 안 되듯이 이게 예. 그 전에 올라갔다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시장이 엄청 강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보니까 그래서 2만 원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 시장이 엄청 강하게 바뀌어가지고 2,600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얘도 22,000원, 2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22,000원까지 도달할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시장을 잘 보면서 일단은 가져가시는데 일단 2만 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예, 예.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장이 빠졌으니까 종목들이 빠졌다가 친다 그러면 이제는 장이 올라가면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공개 방송을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후에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는데요.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